지금 XRP에서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지금 저항을 뚫었는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만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단기 가격 움직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XRP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그것도 리플 내부와 기관 흐름을 오래 봐온 인물이 있는 쪽에서 XRP를 단순히 사서 쌓아두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굴리는 판을 만들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냥 XRP 좋게 봅니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XRP가 어디에 쓰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을 그냥 흔한 XRP 호재 하나로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왜 지금은 가격보다 구조를 보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핵심은 이겁니다. 리플과 기관 쪽 흐름을 오래 봐온 인물이 있는 쪽에서 상당한 규모의 XRP를 기반으로 이걸 단순 보유가 아니라 디파이, 대출, 옵션 같은 방식까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조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대량 보유면 그냥 호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XRP를 어떤 자산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그냥 사서 들고 있지 않고 굳이 XRP를 굴리려 할까요? 왜 디파이고, 왜 대출이고, 왜 옵션입니까? 이건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모으는 접근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죽어있는 자산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오를 것 같은 테마성 자산이면 저렇게까지 구조를 짜서 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고 금융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엮일 수 있고 수익 구조까지 만들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도 XRP를 그냥 송금 코인 정도로만 보십니다. 물론 XRP가 결제와 송금 쪽에서 강한 이미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흐름이 결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보, 대출, 정산, 토크나 같은 영역으로까지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송금 하나 잘하는 자산과 금융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자산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요한 변화가 바로 그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XRP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XRP를 실제로 굴리고 활용하고 수익 구조 안에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이건 XRP를 더 이상 가만히 들고만 있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무나 나와서 저는 XRP 좋게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시장에 그런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리플과 기관 흐름을 오래 봐온 사람, 즉 내부 구조와 금융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교적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지금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다는 건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유명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남들보다 먼저 어떤 그림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움직임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XRP를 좋게 본다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방식으로 XRP를 단순 보유가 아니라 운용자산처럼 다루려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흐름이면 왜 시장은 아직 완전히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은 원래 당장 보이는 가격에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지금 거래량이 붙었는지, 단기 차트가 예쁜지 아닌지 사람들은 먼저 그걸 봅니다. 그런데 구조 변화는 늘 늦게 반영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나와도 중간중간 흔들림과 잡음에 묻히기 쉽습니다. 하락이 나오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횡보가 길어지면 지치고, 다른 코인이 튀면 시선이 분산됩니다. 하지만 큰 자금과 구조를 보는 시선은
원래 소음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당장 캔들만 보는 시선과 앞으로 XRP가 어떤 자산으로 쓰일지를 보는 시선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왜 아직 바로 안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지금 무슨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가 맞다면 지금 시장이 XRP를 바라보는 방식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XRP에서 봐야 하는 건 단순한 가격 반등 기대가 아닙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XRP를 어떤 자산으로 다루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보유 대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금융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입니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잠깐 관심받고 끝나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시장 전체가 다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움직임을 그냥 이름 있는 누군가가 XRP를 좋게 본다는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XRP를 바라보는 판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리플과 기관 흐름을 잘 아는 인물이 있다는 점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지금 XRP를 보실 때 오늘 오르냐 내리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XRP가 앞으로 어떤 자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누가 먼저 읽고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결제 하나를 넘어서 담보, 대출, 토큰화, 정산 같은 영역으로 계속 연결되는 자산이 된다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XRP의 가치와 앞으로 다시 평가받게 될 XRP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음보다 구조를 보셔야 하고 단기 흔들림보다 큰 그림을 보셔야 하며 가격 그 자체보다 그 가격 뒤에서 누가 어떤 판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